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의 김대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앞으로 남은 수능 2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모신 손님은요, 성균관대 의대에 지금 현재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2사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광희라고 합니다. 24학번 작년 수능을 지금 본 거잖아요. 네. 어떻게 작년에 아주 실전감은 좀 살아있어요? 네. 왜냐면은 계속 과외를 하고 현재 고3 학생들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능 감각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현장 경험도 실전을 두 번이나 치렀고, 네. 그러다 이제 아직도 녹슬지 않은 감각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또 이 독자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뭐 성대 의대, 그래도 몇 등으로 붙었어요? 1등. 어떻게 아는 사이냐? 네, 저희는 이제 제가 가르쳤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가르치진 않았고요. 제가 입시 상담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2년에 걸쳐서 입시 상담을 제 조언을 듣고 이제 도움을 줬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23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죠. 먼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2개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어는 85점으로 3등급을 받았었고 수학은 100점으로 1등급, 영어는 90점으로 1등급, 그리고 과탐, 생원 지원은 둘 다 44점으로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뭐 저도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당연히 저를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자, 첫해 정시 지원 결과. 정시 지원 결과로는 단국대 치대, 연세대 약대, 단국대 의대를 썼었는데 단국대 치대랑 연세대 약대는 합격을 하고 단국대 의대에서는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예, 좀 아쉽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성적이 괜찮았는데 사실 국어가 조금 문제였죠. 네. 국어에서 너무 서울에서 네. 한 번 더 이제 하게 됐겠는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작년 수능이죠. 24학년도 수능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마찬가지 순서로 말씀드리자면 국어 94점으로 1등급, 수학 100점으로 1등급, 영어 89점으로 2등급, 그리고 과탐, 생원 지원 모두 50점으로 1등급 받았습니다. 자, 여기 아쉬운 포인트가 바로 이거였어요. 뭐 그때도 얘기했죠. 영어가 89점. 이게 왜 그랬냐면요. 사실 광희 학생이 영어를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기 영상을 안 보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찍기를 잘못 찍었죠. 네. 네.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찍기 영상을 올 텐데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그 찍기 영상이죠. 영어 찍기 영상.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후회했죠? 네. 끝나고 봐서 후회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년도 수능에 대해서 입시 결과가 궁금할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정시 원서만 썼고요. 성균관대 의대, 경희대 의대, 인하대 의대를 써서 성균관대 의대랑 경희대 의대는 최초합을 받고 인하대 의대는 추합으로 붙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게 독자분들이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대를 이제 영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최초 합격권에 갈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결과가 그래서 대강 우리가 예측할 때 어떻게 나왔었죠 그때? 연대는 면접권이어서 면접을 잘 보냐 못 보냐에 따라서 갈릴 위치였고 성균관대는 거의 100% 합격으로 생각을 하면서 원서를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는데 뭐 좀 아쉽긴 했지만 진짜 다른 과목은 뭐 훌륭합니다.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특히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서는 점수를 많이 올렸죠. 국어도 그렇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제 2주가 남았어요. 수능 보기 전까지. 네. 그랬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보면 국어가 사실 첫 해는 못 봤는데 두 번째는 성적을 꽤 많이 올렸잖아요. 네. 자, 이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가지고 갔던 거는 전 루틴화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화를 수능 2주 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공부를 하고자 보다는 제가 세웠던 원칙대로 기존대로의 루틴을 이어가려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조금씩 추가를 했던 거는 오답노트랑 EBS 공부였던 것 같은데요. 원래 입시 기간 동안 저는 오답노트를 잘 안 쓰다가 그 수능 막판 2주에서 틀리는 것들은 제가 실제로 수능에서도 실수하는 것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는 오답노트를 적어서 수능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오답들을 챙겨보면서 국어 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S 같은 경우에는 수능 직전 보는 게 사실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수능 전에는 보통 이번 수능에는 어떤 지문들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나 소문들이 많이 돌거든요. 저는 그런 소문들을 위주로 그런 지문들을 좀 자세히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수학 공부량이 그래도 꽤 됐을 것 같은데 자, 수학은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현역대를 말씀드리자면은 현역대는 저도 뭐 어떻게 루틴을 짜고 뭐 어떻게 공부
공부할지 몰라서 그냥 드립다 모의고사만 계속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수를 결심하고 시작하면서 내 수학 실력을 효율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최저의 공부량을 한번 내가 알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간극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수학적인 감을 유지할 수 있는 공부량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치마 N제 문제집 20문제 정도의 공부량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매일 그 정도 양의 문제를 풀고 수능 막판으로 다가왔을 때는 격일에 하나씩 모의고사를 하나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수학 공부가 시간으로 봤을 때 대강 보면 어느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재수 때는 투자했던 것 같고 네. 현역 때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될게요. 이제 지금 수학 성적이 안 되는 이과 학생들이 그럼 나도 1시간에서 2시간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 솔직히 큰 오산이겠죠 이건? 네, 네. 그런 다음에 뭐 영어는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루틴화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생각하게 된 제일 첫 번째가 영어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루틴화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은 계속 영어 공부를 뒤로 미루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음 날의 계획을 짤 때 영어 공부를 꼭 넣는 방향으로 공부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공부를 많이 했던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 모의고사 하나를 사서 하프 모의고사를 스스로 나눠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 심화 문제, 예를 들어 빈칸 추론, 순서 아니면 삽입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들을 절반씩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또 아프겠지만 과거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봤을 때 이게 틀린 유형 어떤 유형들이 틀렸지? 심화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빈칸 추론에서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영어 선생으로서 많이 또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빈칸 추론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풀고 한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막판에 좀 찍는 요령도 필요하니까 다음번 영상 꼭 기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생원 지원. 뭐 원래도 잘했지만 원점수를 봤을 땐 솔직히 괄목할 만한 정도의 성적 향상을 보이거든요. 네. 비결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사실 요번에 제가 현역이 끝나고 재수를 고민하면서 제가 재수 공부에서 목표를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당연히 국어지만 두 번째로는 과탐 성적을 안정적인 만점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재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란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개념부터 천천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전체적인 네. 이 공부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케줄이라든지 이 계획이 어땠는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해요. 재수할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스케줄을 짰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루틴화를 매일 했기 때문에 매일 공부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어떤 과목부터 공부를 시작할지도 얼추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 공부에서의 제 키워드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넣는 게 국어 지문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핸드폰도 안 보고 딱 가서 처음으로 국어 지문 그 문학 하나랑 비문학 하나를 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국어 공부량 같은 경우에는 엔제, 간쓰기 같은 엔제 한 데이 2개 정도를 풀고 격일로 모의고사를 한 개씩 받고 그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엔제 문제만 풀다 보면은 사설에 익숙해져서 제가 평가원의 감각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문학 같은 과목이 그런 게 좀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억이 나는 지문이라도 마더통이나 아니면 제가 풀었던 문학 기출문제집들을 매일 2-3지문씩 읽어봤던 것 같아요. 아침에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몇 시에 일어났는지 타임테이블을 좀 아침 것만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겠어? 사실 저는 제가 수면 패턴을 관리했다기보단 현역 때는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가 7시 반까지 의무등교였기 때문에 한 6시 반쯤 일어나서 7시 반에 가서 그냥 바로 국어지문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수할 때는 역시 재수종합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그 재수종합학원 시간에 제때 가려면은 6시 반에는 집에서 출발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6시 반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한 다음에 8시부터 국어지문을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재수학원 다니면서 핸드폰 할 시간 별로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 이동하는 시간에는 그럼 뭘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동하는 시간에는 아침에는 그런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편 안에서 잤지만 밤에는 좀 유튜브를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작설이 좀 달랐습니다. 재수할 때 원래부터 31111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했지 원래 그런 학생들 아니면 솔직히 저는요 유튜브 보면은 망한다 그래서 핸드폰 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어가 끝나고 나면은 몇 시쯤 됐었나요? 그럼 한 10시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광고는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는
과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수학 공부를 굉장히 아끼면서 했습니다. 저는 수학 공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공부하는 중에서 가장 힘들 때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수학 공부는 언제 해도 제가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체력이 남아있는 오전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저 스스로 좀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은 그럼 몇 시간 정도 그러면 했나요? 초반에는 개념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후반 모의고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생지 모의고사 2개씩 풀고 엔제를 20문제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투자했죠? 생지 모의고사 2개씩 풀어서 2시간에다가 엔제 1시간씩 했으니까 두 과목 합쳐서 재수할 때 4시간씩 했던 것 같습니다. 혹자들에 의하면요, 사실 수학보다 과탐이 더 신경이 쓰이는 과목이라고도 많이들 합니다. 제 영어 공부의 키워드는 무조건 점심을 먹은 이후에는 영어 공부를 하자였습니다. 왜냐면은 수능 패턴에서 영어의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은 밥 먹은 이후에 좀 식곤증이 몰려올 때 영어를 풀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습을 수능 전에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재수종합학원에 다니면서 밥 먹고 와서 무조건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냥 남았던 국어 생지 공부 그냥 그날 짰던 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좀 5시, 6시 이렇게 좀 피곤할 시간쯤이 되면은 수학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식곤증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습관의 동물이라는 걸 자꾸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의 특징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공부를 막 왔다 갔다 하고 공부 과목도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밤에 자는 거는 몇 시쯤 잤어요? 저는 사실 그 공부하고 집에 와서 뭔가를 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딱 자야 한다기보다는 적어도 12시 반에 넘겨서 자지는 말자라고 생각하고 주로 평균적으로 12시 10분 사이에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재학생들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재학생들 지금 고3, 이 영상 보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또는 재학생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 2시까지 또는 3시까지 계속 봐요. 왜? 맨날 변명합니다. 자기는 야간에도 공부가 잘 된다. 아니, 청소년들이 원래 야간에 좀 활발한 건 맞는데요, 우리는 아침에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12시 반에서 좀 끊어라. 아무리 못해도 1시까지는 안은 자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솔직히 속이 겨일게요. 재학생 때는 어땠어요? 재학생 때는 어떻게 이렇게 패턴을 잘 지켰었나요? 재학생 때는 저도 패턴을 잘 못 지켰던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 이런 걸 보느라 2시, 3시까지는 안 갔지만 1시 정도까지 갔던 것 같고, 제가 재학생 때 사실 유튜브나 이런 핸드폰 보는 것보다 더 밤 체력을 관리하는데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야식을 너무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공부하느라 고생한 나에게 이 정도 선물은 줘도 된다라는 보상 심리 때문에 야식을 먹다 보니 다음날 아침 공부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현역 때 돌아간다면은 유튜브도 없애고 그리고 야식 먹는 그런 루틴도 없앨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이것들은 꼭 지켜야겠으면 하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2주 남았다고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하던 공부 차근차근 해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잘 오므려서 마무리해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을 너무 임하는 게 이걸로 내가 어떻게든 어떤 대학을 가야지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올 한 해에 내가 열심히 한 것들 그냥 다 뽐내고 오자, 그런 마인드로 수능 시험장을 가는 게 훨씬 더 덜 떨리고 좋은 마인드일 것 같습니다. 혹시 광희 학생 시간 있으면은 그 밑에 댓글 달리면 댓글 좀 달아줄 거예요? 그 입시 관련해서 질문 주시거나 그러면은 언제든 원하시는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같이 2주 동안에 한번 영상에 대한 댓글들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프리클래스의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